2024년에 이제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에피소드가 되겠네요, 오늘은. 네, 거의 뭐 폭발적인 수준인 거죠. 피크를 다시 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년이 부동산 시장의 네. 피크를 볼 수도 있는. 네, 오늘은 돈방석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저 킬라그램 브리니에서 과연 어떻게 성장을 하고 있는지 오늘 김원석 대표님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주제로 저희가 얘기를 하게 될 건가요? 네, 오늘은 2024년의 부동산 경기가 어떨 것인지. 2024년에 이제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에피소드가 되겠네요, 오늘은. 네, 예측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Let's go. CNBC에 그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UBS, 이거는 글로벌 헤드 오브 이코노믹스 앤 스트래티지 리서치. 여기에서 CNBC에 얘기하기를 24년도 전체에 걸쳐서 이자율을 약 2.5에서 2.75%까지 깎을 것을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깎이는 거 아니에요? 거의 뭐 폭발적인 수준인 거죠. 2.75%. 그럼 내년에는 뭔가 부동산 시장에 큰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 제 생각에는 아마 내년이 이제 피크를 다시 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년이 부동산 시장의 피크를 볼 수도 있는. 제가 한 2년 전에 했던 그 유튜브가 있었는데 항상 리세션에 웨alth의 트랜스퍼가 있다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의 자산의 교환이 리세션에 생겨요. 그럼 리세션이 뭔가 지금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돈을 만들 수도 있는 기회로도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네. 전쟁이 있어야지 영웅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이 없으면 영웅이란 건 없어. 맞죠. 리세션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3배, 4배, 10배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리세션이라는 게 약간 이런 파이낸셜 전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 기회를 잘 살리시는 분은 앞으로 다음 10년 동안 그 자산의 축적이 빠를 것이고 만약에 이번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디펜시브 모드로 계신 분들은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있는. 진짜 그럼 2024년도에 방어적이지 않고 좀 공격적으로 이 리세션을 take advantage 할 수 있을지 오늘 배우는 시간을 좀 가져야겠네요. 네. 과부 땡볕을 내서라도 부동산 사야 됩니다. 무슨 표현 어떻게 표현하셨죠 방금? 과부 땡볕을 내서라. 그 처음 들어봤어요. PD님 아세요? 이거 과부 땡볕을. 이건 좀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젊은 사람들은 모르시고. 나 이것도 연배 나오네. 하지만 그만큼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현명할 수도 있는 2024년도다. 네, 자 2년만 버티면 돼요. 내년에 호황 올 것이고 내년에 호황 탄력 받아가지고 내후년 되시게 되면은 10만에서 40만 정도까지는 충분히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실 거예요. 굉장히 큰 기회네요. 부동산이란 게 항상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하지만 오랜 기간을 보고 가격을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는 올라간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이제 가격이란 건 상승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2년 동안 눌려 있었단 말이에요. 네. 다음 2년 동안은 폭발적으로 올라가서 그 평균선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평균적으로 상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있는 거고요. 맞네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것이고 이게 지난 2년 동안 가격이 안 올라가고 눌려 있었다는 것은 다음 2년 동안은 앞으로 개구리가 뒷걸음질 쳤다가 점프하듯 폭발적으로 뛰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개구리가 앞으로 뛰어나가는 그 시점은 바이어들이 확 몰릴 수 있는 계기죠. 바이어들이 확 몰릴 수 있는 계기가 뭐가 있을까요? 이자. 리세션? 이자. 이자. 오, 지금 바이어들이 안 사는 이유가 뭐예요? 이자가 높아서. 이자가 높아서. 근데 그 이자를 깎음으로 해서 그 바이어들이 다시 시장으로 몰리게 한다 그러면 서플라이는 그대로인데 디맨드가 없었던 게 갑자기 많아진다 그러면 네.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뭐 이자 떨어지면 집 사겠다고 생각하신 분들 천만의 말씀. 구매한 가격은 나중에 내고를 할 수 없지만 이자를 비싸게 한 것은 나중에 이자가 떨어졌을 때 다시 은행하고 내고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재융자를 네. 받을 수 있으니까. 재융자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내년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네요. 그럼요. 네. 특히 이번 겨울. 왜냐 부동산은 이 계절상으로 봤을 때 가장 겨울이 싸요. 그럼 뭐 크리스마스 때 뭐 네. 집 사고 싶은 사람들이 그죠. 없겠죠. 크리스마스 때 갑자기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고 싶은 사람은 사실 없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11월, 12월이 가장 슬로우해요. 네, 그리고 가격도 제일 싸고. 솔직히 얘기하자면은 부동산 구매를 하실 때는 겨울에 사시는 게 맞아요. 그럼 지금이 굉장히 부동산을 구매하기에 시기적절한 타이밍이네요. 마지막이죠. 네, 마지막이네. 이제 버스 떠나가는데 버스 떠나가고 있는데 이제 끝자락 기사님 기다려요. 태워주세요. 그래서 이제 탈 수 있는 마지막 버스 갑니다 이제. 아슬아슬하네요. 네, 네. 여러분. 바이어들이 12월 달 움츠렸다가 1월 2일부터 다 몰려들어서 나와요. 1월부터는
진짜 전쟁이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전쟁의 시작이에요. 네. 진짜로. 벌써 12월 되니까 또 그 시장의 움직임이 조금 벌써 달라졌어요. 주식 가격 조금 올라오기 시작한 거 아시죠? 네. 주식 가격을 보면은 투자자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주식 가격이 오르는 거는 투자자들이 이제 호황세가 올 거야 라면은 주식이 잘 되는 거고 리세션 될 거야 그러면 투자자들이 돈 미리 빼는 거예요. 이코노미를 약간 볼 수 있다, 엿볼 수 있다. 그렇죠. 많은 투자자들이 내년부터는 이자가 내려가면서 호황세가 올 것이다를 예측을 하니까 지금 스탁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는 걸 말이죠. 여러분들 스탁 보시게 되면 이제 부동산 가격도 보이는 거예요.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은 큰 크루즈십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그렇게 이렇게 막 흔들리고 그런 게 적어요. 하지만 부동산은 방향을 틀기에는 천천히 움직여요. 빨리 움직이지 않아. 그죠. 하지만 지금 벌써 부동산 조짐이 달라요. 어떻게 달라지고 있죠? 바이어들이 오퍼 오는 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현장에서 데이터를 보잖아요. 네. 부동산 에이전트들 집 보여주려고 그러면 전자락 박스 열어가지고 키 빼잖아요. 예. 네. 그 전자락 박스를 그 에이전트들이 여는 순간 저한테 이메일이 오거든요. 네. 그 전자락 박스를 열려는 에이전트의 숫자가 늘어났어요. 11월 달은 이메일이 많이 안 왔거든요. 근데 12월 달은 그 숫자가 많이 늘었어요. 지금 슬금슬금 이제 2024년도의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은 네.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데이터를 늦게 접하시고 주위 분들이 야 이제는 이자율 내려왔으니까 집 사도 되겠다, 경기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이러면 벌써 늦으신 거예요. 지금 구매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내년 11월이면 우리 대선이 있어요. 그것도 또 영향이 많이 있나요? 그럼요. 경제를 살려야지 기분이 좋아지면서 현재 민주당이 정치를 잘하는구나 네. 라는 생각에 재선이 될 수가 있죠. 내년은 저는 상당히 좋다라고 봐요. 부동산에선.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데이터는 그 캘리포니아 어소시에이션 오브 리얼터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부동산 협회에서 내놓은 데이터를 모아봤어요. Market not crashing, prices rising. 그거 아세요? 작년 겨울보다 올해 겨울이 가격이 더 비싼 거? 평균 판매된 집값이 올해가 2% 올랐어요. 오히려 올랐어요. 오히려 올랐어요. 네. 경제 요즘 그 데이터 들어온 거 보면은 예상한 것보다 계속 좋게 들어오고 있죠. 네. 그리고 아직도 집을 구매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은 다 많으시고. 경제가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생각 외로 부동산 마켓은 익스팬드 하고 있다. 네. 근데 단점은 affordability. 집값이 너무 오르고 맞아요. 수입이 그만큼 쫓아가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수입이 안 된다. 캘리포니아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너십이 줄고 있고 렌트에 더 몰리고 있죠. 맞아요. 네. 아직도 그 코로나 덕에 그 리모트 워크 하는 분들도 아직 많이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 조금 시골 쪽으로 빠질 수 있다. 그리고 커머셜이 좀 약하다. 저는 그건 또 어떻게 영향을 줄까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리모트 워크면 더 집에 있어서 집이 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도심 근처에 살 필요가 없어지고 조금 그렇죠. 이제 아무데나 편안한데 그냥 살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저것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더군다나 이제 오피스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타격이 크죠. 맞네요. 이제 오피스가 렌트아웃이 안 되거나 원래 있던 회사가 풀 리모트로 바뀌면서 갑자기 나오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요. 네. 네. 71년부터 네. 23년까지 이자율 한번 비교해 볼게요. 거의 50년 동안에. 제일 비쌌을 때는 82년도 19%. 우와! 무슨 일이 있었길래. 잠시만요. 집 이자가 19%였다고요? 네, 크레딧 카드. 이때는 집값이 그럼 엄청 내려갔나요? 무슨 일이지 이게? 이제 이때는 이제 네. 집값이 워낙 쌌으니까 그렇죠. 아. 근데 쌌다고 해도 그때 이제 인컴 수준에 비해서 집값이 싸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그게 네. 제일 중요하죠. 그게 중요하죠. 이 당시에는 10% 다운 페이먼트 모으려고 그러면 한 1년에서 한 2년 정도면 모았다고 해요. 그러면은 좋을 때네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이자를 많이 가져갈 수 있었구나. 그리고 집 가격도 뭐 이때는 뭐 2만 불, 3만 불, 뭐 5만 불 이랬으니까. 저만큼의 수치가 모이는 거는 지금 보면은 거의 이례적이잖아요. 근 50년간에 저렇게 18%, 19%까지 가는 건. 그렇죠. 지난 50년 정도를 봤을 때 네. 이 이자가 6% 이하인 적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 않네요. 그레이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전부 6% 이상인 부분만 표시해 놓은 거거든요. 그럼 그레인 부분이 지금 대부분이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2007년, 8년도 이때 그 서프라임 문제 네. 있었을 때 보시게 되면 이 당시에도 이자율 8% 정도까지 했었어요. 그러네요.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2007년도, 8년도, 9년도에 집 사신 분들 완망했잖아요. 완망했다고요? 네, 완전 망했죠. 완전 망했어요. 네. 그죠?
왜냐면 집값이 뭐 떨어졌다 어쩌다 하셔도 솔직히 지금 와서 보시게 되면은 2006년도에 집 샀어도 가지고만 계셨으면은 지금 그거보다 집값이 훨씬 비싸요. 아 그래도 지금은 이득을 봤다. 네, 지금 보시게 되면 그때가 싼 거예요. 지난 몇 년 동안 익숙한 게 뭐 3% 이렇게 이자 익숙한 건데 네. 3% 이자란 거는 지난 50년 동안 없었어요. 그래서 3%까지 내려가서 그 부동산 가격이 너무 좋아진 건데 네. 이때 솔직히 융자 가지고 계신 분들 뭐 2.7%, 뭐 3.2% 이렇게 이자 갖고 계신 분들 그 이자 평생 갖고 가셔야 돼. 네, 건들면 안 돼. 2.7% 그런 이자를 받을 수가 없죠. 그냥 평생 못 받아요. 솔직히 항상 그 2.7%뭐 이렇게 이자를 할 때 제가 걱정됐던 부분이 그거예요. 이게 집 가격이 너무 이것 때문에 활성화가 돼 있다. 이자가 솔직히 한 5% 정도 돼야지 되는데 너무 싸다라고 그죠. 걱정을 했었어요. 이자가 너무 싸서 걱정이 되는 건 어떤 부분인가요? 바이어들이 너무 몰리니까 너무 몰리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이자가 4% 5% 됐을 때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좀 올게닉하게 오르는 건데 2% 3%일 때 올라가는 거는 인위적으로 그 디맨드를 생성을 해내는 거거든요. 약간 그런 뻥튀기랑 버블, 거품이 그렇죠. 많다. 그래서 2% 3%였을 때 버블이 생긴 거고 네. 4% 5%가 저는 봤을 때 적절한 선이라고 봐요. 딱 그럼 내년이잖아요. 내년이죠. 내년이죠. 네, 내년이 딱 4% 5%대잖아요 지금. 네. 한번 봅시다. Sales haven't returned to winter lows. 이거 보시면 이게 보통 겨울에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게 여름에 다시 올랐다 그렇게 해요. 이게 지금 현재 세일이 23년 8월에는 25만 4천 개의 매물이 팔렸다. 올해 8월에는 18%가 덜 팔렸어요. 매물 숫자가. 네. 그리고 전팔 7월 달과 8월을 대비했을 때는 8월에 5.3%가 덜 팔렸다. 7월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캘리포니아 어소시에이션 리얼터에서 한 얘기는 뭐냐면 네. 지금 현재 상으로서는 구매한 사람보다 렌트한 사람이 더 유리하다. 렌트가 네. 왜냐면 집 가격이 많이 하락돼 있고 월 페이먼트가 너무 높으니까. 근데 이제 어느 한 순간이 되게 되면은 오너가 렌터보다 더 파이낸셜리 유리한 순간이 오는 게 저는 내년 초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그러면은 왜 더 그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조금? 월 페이먼트가 렌트 하시는 분보다 뭐 2배가 높아버리면 네. 아무리 홈 에쿠리에 개인이 있더라도 렌트 하신 분이 세이빙 하시는 거보다 들어간 돈은 많고 네. 에쿠리에 개인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네, 그죠. 렌트 하는데 2,000불 내고 내 집 구매하게 되면 4,000불 낸다. 매달 집 가격이 2,000불씩 올라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지 이유가 되잖아요. 그죠? 왜냐면 2,000불이나 더 내니까. 2,000불 더 내는데 네. 집값이 2,000불이 올라야지 그게 그죠. 렌트하는 사람보다 유리한 거죠. 맞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2,000불씩 안 오르고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렌터가 유리하다. 아, 근데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자율이 내려가면서 집값이 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이자율이 내려가기 시작하고 홈 에쿠리 개인이 매달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지면 아, 그죠.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렌터보다 훨씬 더 유리해지는 상황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내년이 진짜로 좋은 타이밍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영상 딱 보여주신 거에도 지금은 렌트하는 게 더 낫고 정말 부자가 될 때까지 사지 말아라 집 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맞아요. 해서- 네. 솔직히 부동산을 소유해야 되는 건 맞는데 네. 어떤 부동산을 소유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거주하는 집은 무조건 소비성이에요. liability. 라이빌리티 소비성. 하지만 부동산을 사서 렌트를 줘서 그 몰개지를 렌터가 커버해 줄 수 있다 그러면 그건 투자 부동산이거든요. 그죠. 그 차이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네. 부동산이라고 아무거나 사셔도 다 좋다는 건 아니에요. 음, 미국 부동산 투자, 융자, 재테크 방향과 계획 또는 내 집 마련과 관련된 모든 사연들 받고 있습니다. 막막하신 부분들 제가 시원하게 뚫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원석 부동산에서 솔루션 제공해 드리겠고요.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